안녕하세요, 말입니다. 지난 두 편의 영상으로 연인과 6년 동안 싸우지 않고 서운한 마음을 전달하며 대화하는 저만의 방법을 공유해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셨었는데 그중 마음에 남는 내용이 있어 함께 공유하려고 해요. 몇몇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셨었어요. 내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동안 상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떡하나요? 라고요. 제 친구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서운한 걸 나만 이야기하면 본인은 마음이 쓰인다고요. 나만 바라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상대에게 미안하게 느껴진다고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는 건 작거나 크거나 어쨌든 본인도 마음이 상했다는 건데 그럼에도 상대를 걱정하고 있구나. 너무 착하다라고요. 일단 제가 여러분보다 좀 더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저의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이겁니다. 이야기할 만한 것을 한 것이라고요.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한다고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마음가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트레스 받을 상대만 있냐? 서운하고 상처받은 나도 있다, 입니다. 실제로 저도 별일 아닌 일이라면 한두 번 정도는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다 같은 일이 세 번 정도 반복되면, 이거는 이야기해야겠다 하며 그때 글을 써보며 마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나중에 대화할 때 얘기해요.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었어. 몇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이러했었어. 라는 식으로요. 적어도 나라는 사람이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이야기할 만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 시간은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상대가 거기에 대해서 힘들 것 같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조율을 할 수는 있겠죠. 대화를 나눠 보았고 상대도 그에 대해서 동의하면 저는 필요했던 대화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상대도 서운한 게 있다면 그게 100개든 1000개든 저도 귀 기울여 드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이야기했었냐? 빈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의 대화였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언젠간 저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며 밤잠을 설쳤던 때가 있었어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저는 좀 불편한 말을 들었고, 어라? 싶었지만 그냥 웃으면서 넘겼던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넘겼던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냥 그렇게 타이밍을 놓쳤던 것 같아요. 웃으며 넘겼으니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문득문득 그 일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뭐 양치를 하다가도, 잠들기 전까지도. 심지어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제가 뭐 그렇게 대단히 신경 써야 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밤에 잠 못 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를 제외한 모든 걸 신경 쓰느라 정작 나는 나를 챙기지도 못했구나, 라고요. 상대를 신경 쓰고, 분위기를 신경 쓰고, 다른 것들을 신경 쓰느라 정작 나는 챙기지도 못했네, 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후회할 마음이 들 거라면 지금처럼 뒤늦게 집에 와서 후회하고 스스로에게 미안해할 거라면 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자고요. 이후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저는 제 안에 저한테 물었었어요. 어떡하지? 이거 이야기 안 하면 집에 가서 또 후회하게 될까? 어떻게 하고 싶어? 혹시 방금 상처 받았니? 제가 뭐 불편한 마음이 들면 무조건 누구에게나 들이받는 성격의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하는 사람이면 이런 영상 보고 있지도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기는데 그런 내가 못 참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그럴 만한 일이라고요. 다른 이들에겐 별일 아닌 일일 수도 있겠지만 나한테는 아니었다고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나를 내가 대변해주고 보호해주자고요. 그렇게 저는 한 번 보고 말 사이라면, 네, 하고, 속으로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넘기기도 하고,
어떤 농담에는 죄송한데 저 그런 농담 되게 안 좋아해요 라고 말할 줄도 알게 되었어요. 만나는 사람이나 겪는 상황 모두가 다양했기 때문에 여러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 했고, 이 상황에는 이야기해야겠구나, 이 상황은 참아야겠구나 하며 제 나름의 밸런스를 찾아갔었습니다. 분명 괜히 말했다 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야기했어, 후회는 없어 라며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후련하게 잠들었던 날이 더 많았어요. 대부분은 내가 그럴 만한 일에서 움직였고, 그때마다 나를 챙겼다라는 마음에 스스로에게 고맙다는 마음이 더 많이 들었었어요. 몇몇 일은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하고 실제로 별일이 아니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은 필요해요. 지금 내 마음이 뭔지, 이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혼자 마음을 털어보고 글로 적어보며 이게 어떤 마음인지 짚어보고 내 문제가 아닌지도 여러 번 확인해 봤잖아요. 이 이야기는 해도 되겠구나, 해야겠구나 하는 확신은 그러한 과정에서 생깁니다. 자존심이란 게 상할 수도 있겠죠. 상대적으로 나만 서운한 게 많고 말하는 게 많고 나만 속 좁은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쿨하게 넘어가려고도 하고 그런 척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넘겨서 사라질 감정이면 상관없어요. 그게 쌓인다면 사실 쿨한 척 한 거죠. 그냥 인정하면 편합니다. 아, 내가 이런 데서는 쿨하지 못하군. 맞아, 내가 더 서운한 게 많은 것 같다. 그걸로 인정하면 끝이에요. 그럼 내 모습이 당장 싫어도 어쩌겠어요? 그것이 지금의 나인걸? 감정이란 건요, 내 안에서 생겼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슬픔, 기쁨, 뭐 이런 것들이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안에서 이렇게 불쑥 솟아나요. 애초에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건 어려운 일이죠. 이걸 인정하고 나면 내 마음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나는 왜 감정 조절을 못할까가 아니라 감정 조절이라는 게 원래 어렵지. 그럼 이제 왜 이런 기분이 들었는지 알아보자 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마주하고 정리해서 내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하는 거죠. 관찰자 시점이 되어야 비로소 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겐 글로 적어보는 것이 그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이 과정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못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겠지만, 그게 어딘가요? 발견했다는 게 시작이죠. 그걸 이제 개선해 나가면 되거든요.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스트레스를 받진 않을지 궁금하시다면, 그렇진 않을까 하며 끙끙 앓고 본인을 괴롭히기보다 상대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명확합니다. 여러분은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이럴 것이다, 이렇지 않을까 하는 것도 결국엔 나의 추측이죠. 상대의 마음은 상대만 알 수 있습니다. 묻기 전까진 알 수 없어요. 궁금하면 그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해요. 내가 혹시 너무 나만 서운한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 내가 많이 이야기해서 좀 힘들진 않아? 서운하진 않아? 혹시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힘들까?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었어? 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결국 대화의 하나일 뿐입니다. 늘 행복한 이야기만 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이야기라도 필요할 때는 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에게는 멋지고 쿨한 모습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보여지고 들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담백하게 말할 수 있게 된 제 마음가짐 두 번째는 떠날 사람은 잘해줘도 떠나고 남을 사람은 부족하더라도 남을 것이다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가 내 옆에 있고 떠나고는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의 의지죠. 만약 서운함을 전달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비단 이 일 때문만이 아니라 언젠가는 생겼을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건 여러 가지 서사가 쌓여야지 가능한 일이고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일이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믿는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다. 100% 수용하지는 못하더라도 현명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줄 것이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이야기하자 라는 마음이 99%였고요. 나의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 일로 나를 싫어하게 된다고 해도, 내게 실망하게 된다고 해도, 최악으로 헤어지게 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 역시 어떻게 할지는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라는 마음이 1%.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대 감정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 참 두렵기도 한데, 한편으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담담해지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명확하잖아요. 최선을 다해 내 진심을 전하는 것뿐. 글로 적어서 정리한다는 건 시간과 마음을 많이 써야 되는 일입니다. 서운한 이 마음이 나의 착각은 아니었을까? 나의 문제는 아니었을까? 내가 오해한 건 아니었을까? 나는 무엇이 서운했던 걸까? 그럼 나는 어쩌길 바랬을까? 내 감정을 이리저리 들여다보면서 수많은 질문들에 답변해 보는 건 상대를 보통 좋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신경 쓴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좋아한다는 뜻이고요. 이 관계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상대에게 전달을 해야 해요. 그래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말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저의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근간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정리하고 원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게 투정과 다른 점이죠. 몰라, 짜증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투정과 억지를 부리려는 게 아니고요. 싸우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려는 게 아닙니다. 나의 상태를 공유하려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은 이러했다고. 이렇게 같이 해결하고 싶다고.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감정과 노력이 들어요. 이걸 전달하는 게 상대한테 미안한 일일까요? 내 진심은 전했고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마주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원치 않는 대답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을 전한다는 건 애초에 엄청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100만 개의 가능성을 생각해 봤자 그 상황이 안 생기면 그만이에요. 가능성에 파묻혀 있을 때 너무 본인을 괴롭히지 마세요. 인사이드 아웃을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불안이가 수많은 가능성 안에서 본인을 엄청 괴롭히잖아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생겼다면 당장 결정하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때 내 마음에 다시 귀 기울이면 돼요. 나한테 다시 물어야 해요. 자, 이렇게 되었구나. 어떡할까?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요. 배려 너무 좋죠.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마음을 전달할까?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배려 있는 사람인가요? 다만 상대를 배려하는 만큼 본인에게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상대에게 서운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럴 만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챙기는 만큼 본인도 챙겨주시고 상대를 믿고 이야기해 보세요. 들어줄 사람이면 잘 들어줄 거고 아니라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면 돼요.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일까 하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어렵겠지만 이것도 하다 보면 늘더라고요. 연애란 둘이 행복하려고 하는 거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 내 마음을 온전히 챙길 수 있는 건 나뿐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그 전에 저는 착한 당신의 행복을 먼저 응원합니다. 저의 방법이 모두에게 정답일 순 없겠지만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으로 다시 뵐게요.